언젠가는 양자 컴퓨터 시대가 안 올까? 야, 너는 XAI니 나는 챗 GPT라 너랑 말 못 섞어? 해? 주린이들이 초심자의 행운 벌고 시작하는 게 그거예요. 대표적으로 호모를 느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알아요?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확실한 거 또 하나 진짜 큰 시장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끼고 이거를 책을 보면은 피로가 풀리는 거야? 눈이 운동이 되는 거야? 이거 증시각도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그 호돌이 반도체 강의 증시각도기 TV에 배너 광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주시더라고. 아니 근데 이게 조금 보이기는 보여. 더 시력이 높아지는 현상처럼. 요즘에 이제 제가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 이런 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양자 컴퓨팅. 그냥 요즘 돈 많이 벌 수 있는 주식, 양자 컴퓨터 주식이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주식인 거는 모르겠고 꿈이 있는 주식은 맞죠. 꿈이 있는 주식. 미래가 있죠. 미래가. 주식 투자라는 게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미래 성장은 어디에서 나와요? 미래 신기술. 새로운 산업. 근데 이제 이게 새로운 산업으로 실질적으로 열릴 것인가? 근데 현재 양자 컴퓨터는 뭐예요? 개발은 하고 있잖아. 개발은 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실사용도 하고 있고 초저온에서 일부 물론 이제 오류가 많아갖고 아직 뭐 산업적으로 활용은 안 된다고 합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해서 산업이 될 것이냐 수익을 내는 기업이 될 것이냐 보면 투자를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숫자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먼 미래죠. 그러니까 주가 변동폭도 크고 근데 언젠가는 양자 컴퓨터 시대가 안 올까? 저는 올 확률이 안 올 확률보다 높다고 보거든요. 10년 내에는 솔직히 모르겠고 내가 무슨 뭐 과학자도 아니고 젠스당도 잘 모른다는데 근데 뭐 한 20년 안에는 오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간 안 올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이미 그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정말로 꿈이 클수록 그 사이에서 변동성은 커질 거고 오히려 언젠가 막 주가가 막 폭락하고 막 다 막 박살났다 아니면 왜 양자 컴퓨터 투자한 사람들 학살당했다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산업이나 기술이 끝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미리 좀 보고 있어요. 네, 아직은 안 샀습니다. 네, 그래서 폭락할 때 막 사람들 막 힘들어 막 죽어나갈 때 그때 사야지. 오르고 있을 때 사고 싶지 않습니다. 그쵸. 주식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막 올라가면 사고 싶고 떨어지면은 사기 싫고. 근데 그거는 인간 본성에 똑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물통 같은 거 가격 올라간다 안 사잖아. 맞아. 이거 뭐 50만 원이라 그러면 누가 사겠어. 근데 주식은 그냥 5만 원대 안 사던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면 막 사고 싶다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샀어요. 어? 10만 원에 샀어요. 10만 원에 샀어. 아니 그게 옛날로 따지면요. 그 삼성전자가 50분의 1 액면 분할했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삼성전자 500만 원이에요. 그때 제 기억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100만 원 넘을 때 그걸 기념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일부러 100만 원을 산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 이후에 막 또 주가 작살났거든. 그러면서 저거 그냥 박제당했다 막 이랬는데 사실은 또 그 이후에 또 경제도 성장을 했고 기업도 성장을 했고 하니까 또 그러다가 사이클 타고 또 내려갔다가 또 더 큰 사이클 하고 올라오겠죠. 그 사이에서 또 이제 많은 사이클들이 있었잖아. 죽어나는 거지. 요거 2, 3년 견디기 힘들죠. 근데 우리가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예요? 2022년, 23년 힘들었잖아요. 기억납니까? 박살날 때 기억나요? 금리 막 엄청 올라가고 막 무슨 뭐 유럽이 에너지 때문에 막 다 병자가 된다 막 이러고 있을 때 기억나요 이제? 저는 그때 주식을 시작해가지고 솔직히 감흥이 없었어요. 이것도 일종의 왜 주식은 운이 많이 지배하는 영역이잖아요. 언제 주식을 시작했느냐도 되게 중요해. 2008년 말이나 2009년 초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은 무조건 벌고 시작했어. 2020년에도 혹은 22년, 23년 정말 안 좋을 때 주식 시작한 사람은 그 이후에 한 2년 넘게 상승 사이클을 봤잖아요. 21년 4월부터. 아 저런. 한 2달은 행복했겠다. 그쵸? 주린이들이 초심자의 행운 벌고 시작하는 게 그거예요. 대표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들어와. 근데 주식시장 막 엄청 불타오를 때 들어와. 근데 정확히 그 사람이 해 꼭지에서 살 수는 없거든요. 뭐 꼭지 가기 한 달 전이라도 2달 전이라도 들어오잖아. 그럼 한 달이라도 2달이라도 일단은 벌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좋을 때 들어온 사람들은 일단 초심자의 행운을 얻고 시작하는 거야. 아, 나 이거 좀 주식이랑 잘 맞는 것 같은데? 적금을 해약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제 그때부터 물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시작하느냐가 네, 그것도 되게 운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 역사가 반복이 돼요. 만약에 코스피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4천 넘어서 주식 투자 시작한 사람 일단은 아마도 벌고 시작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세상에 또 영원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호황도 없고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도 없어요.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6개월 뒤에 1년 뒤에 또 어떤 생각을 할까? 근데 또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투자를 6개월, 1년, 2년 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쵸? 아무리 세상의 경기가 안 좋아져도 3년이면 그 사이클 한번 또 끝나. 금리 사이클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다 길게 가는 거, 오래 가는 거. 뭐 투자 3년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 코로나 때 주식으로 들어와서 소액 투자하다가 이제 2배, 3배 가니까
2021년에 빠질 때 돈 왕창 들고 와가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500만 원 할 때는 벌다가 5천만 원 하면 까먹잖아. 아닌 사람 있어요? 아닌 사람 댓글 달아보세요. 다 똑같지. 그래서 올해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3, 40%? 그거밖에 안 돼요? 토미는 올해 수익률 얼마예요? 먹고 살 만큼 벌었대. 아, 쩐다 자신감. 근데 포모 느낍니까? 포모? 전혀. 응? 왜? 저는 어차피 누가 뭐 개별주나 뭐 하이닉스, 삼성 그거 사가지고 엄청 올랐다 해도 저는 완전 ETF 월장기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는 내가 할 것도 아닌데 하면서 포모 전혀 안 자기 느껴요.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 혹시 포모 느끼는 사람 있어요? 보면 느끼지. 느껴? 그렇죠. 올해 수익률이 30 얼마밖에 안 되면 느끼지. 근데 포모를 느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알아요? 내 수익률이 좋으면 돼. 하이닉스 없어도, 삼성전자 없어도, 조방원 없어도, 전력기기 없어도 수익률이 올해 시장 수익률만큼 났으면 포모 안 나죠. 근데 이제 그거 없이 시장 수익률만큼 갔다라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기는 한데 이게 사실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잖아.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 테크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그쪽에서 계속 하죠.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쪽에서 계속 하죠. 코스닥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 또 이쪽에서 하죠. 그러니까 시장 수익이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펀드 매니저처럼 무슨 뭐 패시브 따라가는 투자합니까? 코스피 200처럼 이렇게 안분해서 가요? 삼성전자 비중 25%, 30%, 하이닉스 비중 뭐 15%, 20% 채워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지수만큼 따라가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뒤집어서 보면 올해 수익률, YTD로 얼마, 코스피는 얼마인데 나는 얼마, 비교를 또 안 할 수도 없어. 왜? 아니 무슨 그냥 내가 인덱스 펀드만 사놓고 마음 편하게 했어도 얼마 버는 건데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돌아보면은 또 다시 배 아프고 포모.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그램에도 썼습니다만 아예 주식 투자를 안 하거나 미국 주식을 원래 하던 사람은 혹은 ETF 하던 사람은 국장에 대해서 폼을 안 느꼈다고. 근데 오히려 국장 내에서 원래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수익률 사실 20, 30%도 나쁜 건 아니에요. 장기간 꾸준히 그렇게 벌어간다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이닉스 없을 때, 조방원 없을 때 폼으로 더 느끼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다고? 주변에서. 아니 근데 이제 붙었어. 몇 달 전에 야시장을 찍을 때 이제 막 주린이들 몰려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게 얼추 한 3천 정도 되면은 주린이들이 다시 몰려올 것 같고 한 3,300 가면 막 포머 사람이 많이 느낄 거라다 얘기했잖아. 근데 틀린 거야. 그때 아무 감흥이 없었어. 3,500 와도. 근데 4,000 넘으니까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때. 근데 제 예상보다 너무 늦게 왔어. 왜냐면 대안이 많아. ETF 적립식으로 하는 친구들도 많고 미국 주식, 뭐 코인도 그 중에 대안이고 하다 보니까 굳이 국장을 안 해도 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사도 되는 이렇게 대안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늦게 들어온 거죠. 또 뭔 얘기하다 이거 프로 빠졌지? 아니 수익률은 말자. 이게 왜냐면은 제가 어디 가서도 항상 얘기하고 있는 건데 내 수익률 캡처해서 자랑하고 싶을 때 팔아야 되고 정말 죽고 싶을 때 창피할 때 내가 이 주식 투자 왜 시작해가지고 내가 Y3를 왜 보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 거 후회될 때 그때 사야 된다고. 근데 항상 지나고 나서 비슷해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딱 고민 오르고 나서 되짚어보면 사실 지금 현재 시점이 제일 항상 어렵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근데 그거 역시 되돌아보면 돼요. 앞날을 내다보잖아요. 힘들어. 알 수 없잖아. 근데 인간은 누구나 그 예측을 하려고 해. 하고 싶어 해. 근데 예측을 가장 많이 틀리는 방법 뭔지 알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찰리먼 것처럼 역기법, 거꾸로 생각하라고. 예측을 가장 많이 틀리는 방법은 예측을 많이 하면 돼. 예측을 자주 할수록 자주 틀릴 수밖에 없어. 우리 뭐 그 경제연구소 소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왜 예측이 자주 틀리겠어요? 예측을 자주 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근데 가치 투자의 기반은요 원래 예측을 안 하는 거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다. 그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측도 안 해. 예측이 틀리지도 않아. 왜? 예측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누구나 그 알고 싶죠. 멀리 가보고 싶고 그래야지 내가 지금 세게 베팅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어떤 사이클이 됐든지 간에 그 한가운데 있으면요 몰라, 힘들어, 죽을 것 같아. 태풍이 왔을 때 이 태풍이 언제 지나가나 그 한가운데 있어봐. 힘들지. 계절 한가운데 이제 겨울 다가오잖아요. 엄청 추워요. 근데 언젠가는 또 계절도 겨울이 끝나요. 지난 여름 엄청 더웠잖아. 미칠 것 같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생각나십니까?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는지? 아니, 생각 안 나. 몰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맞아. 그런 시절이 있었지. 맞아. 3년 전에 금리 올라가면서 나 뒤질 뻔했지. 너무 힘들었지. 까먹는다. 그 5년 전에 팬데믹 때 세상 망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살아있는 인류가 겪어본 가장 큰 그 전염병이었으니까 진짜 다 죽는 줄 알았지.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불과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챗 GPT가 지금 세상에 나온 지 딱 3년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3년밖에 안 됐어요. 그 사이에 세상이 완전 달라졌죠. 챗 GPT가 나오기 전 세상, 나온 이후의 세상. 근데 3년밖에 안 됐죠. 지금은 GPT 없으면 일 업무를 못하지. 못하겠어. 일 못해. 저는 요즘에 제미나이, 챗 GPT, 퍼플렉시티 3개 띄워놓고 하거든요. 여기다 한 거라 여기한테 검산시키고 막 이렇게도 여기서 오탈자 잡으라고 하고 막 이렇게.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AI가 나옴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인간은 업무 효율이 올라간 만큼 쉬어요? 일을 더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동화 기기 생겨나고 증기기관 생겨나고 방적기 생겨나고 하면서 생산성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인간이 그 이후에 쉬었어요? 아니죠. 또 뭔가 일을 찾아서 하고 또 있어요. 하죠. 그게 중요한 말로 뭐냐? 생산성 향상이에요. 생산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같은 시간 안에. 그렇게 되면서 더 효율이 높아지는 거고 부가가치가 커지고 GDP가 커지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인류는 더 잘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또 그 방향으로 같이 또 투자를 하는 거고. 재밌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양자 컴퓨터 관련 얘기예요. 네. 그 관련 주식 어떤 걸 사야 될까?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있고, 양자 팔란티어 컴퓨터 있고. 관련주 확실한 거. 구글 알파벳. 아, 아니 구글이 윌로우 칩 개발했어요. 그 떠들썩했잖아. 그것도 벌써 한 1년 됐을걸요? 근데 이제 물론 아이온큐나 비게트 컴퓨팅 변동성 엄청 커요. 그리고 아이온큐가 최근에 시가총액 우리나라 돈 거의 한 30조 가까이 될걸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거의 그게 기업은행, 한국전력 요 정도의 시가총액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봅시다. 10년, 20년 후에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전력회사 정도의 시가총액을 외국에서 받는다. 비싸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저는 안 샀어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나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반드시 오는 미래여도 가는 과정이 증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계속 깎아먹고 아이온큐도 사실 3배짜리 상패 나오고 제가 김정삼 교수님한테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미국에서 공매도 보고서가 나왔었거든. 아이온큐 저거 회계 부정이 있다. 분식 회계 했다 그래서 그때 주가 작살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김정삼 당시 대표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죠. 인터뷰 한번 하시자고. 근데 그때는 언론을 통해 대응하거나 하기 때문에 지금 좀 부적절한 것 같다 해서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큰 문제는 없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걸림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이 이제 공매도 할 거고. 근데 그 이후에 그걸 또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딱 그 시점에서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니콜라가 진짜 그런지 아닌지. 그걸 진짜 장기 방향으로 오는 미래라고 아이오큐도 생각하는데 그 가는 과정이 다 심상치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양자 컴퓨터는 당연할 거고 팔란티어도 그럴 거고 아직 상장하기 전이지만 안드릴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겠고 정말로 큰 꿈을 키우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산업이 발현이 될 때는요 항상 곁가지들이 많아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그거를 오기고 누가 석인지를 가리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산업의 극초기에는 다 같이 올라. 왜? 모르니까. 우리 몇 년 전에 로봇이다 그러면 다 올랐잖아. 그리고 한 2, 3년 전에 챗GPT 나온 초반에 대한민국에서도 AI 관련주다 그러면 다 올랐잖아. 요즘에 AI 관련주다 모릅니까? 코스닥 기업도 올라요? 안 오르잖아. 이제 어느 정도 옥석을 시장에서 가린 거예요. 그나마 요즘에는요 AI 시장에 원체 이제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나 투자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나마 곁가지들, 잔챙이들, 사자들이 좀 덜 한 거예요. 옛날에 닷컴 버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99년, 2000년에는요 Y스트릿넷, Y스트릿닷컴 아마 이랬으면은 계속 상한가 갔을 겁니다. 그때는 꿈만으로 우리도 할 거예요 비전 발표하고 하면은 엄청 올랐죠. 왜? 그러니까 되게 그때는 우와 그럴듯해 보였던. 그리고 큰 돈도 안 들어. 왜냐? 이미 인터넷망은 깔린 상태였고 웹페이지라든지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O2O 서비스 같은 거 있죠. 오프라인 투 온라인. 이런 걸 한다라는 아이디어만으로도 막 박수를 받던 시절이니까 그게 돼 이렇게. 큰 돈 안 들이고. 그러니까 막 우후죽순 막 범람을 한 거죠. 근데 그 위에 살아남은 기업은 뭐예요? 다음 네이버, 구글 이런 것들 살아남았었고 싹 다 정리됐고. 근데 오히려 이 AI 시대에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와 그 LLM 하는 회사는 세계 몇 개 안 되잖아요. 다 그거 바탕으로 AI 서비스를 만드는 거지.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별하기가 더 쉬운 거죠. 할 수 있는 애들과 할 수 없는 애들. 오히려 막 메타 이런 애들도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잖아요. 너네가 끝까지 저거 할 수 있어? 이런 거. 너네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애들 이길 수 있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500명의 플레이어 중에서 누가 1, 2등 할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서 막 꼽으면 돼. 그러니까 훨씬 더 확률은 높아진 거야. 투자자 측면에서. 그리고 또 그거를 모르면 그냥 ETF로 싸서 투자하면 되는 거고. 양자 컴퓨터도 그냥 양자컴 ETF로 투자하면 되는 거고. 이게 뭔가 AI가 막연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사용하다 보면 이제 현실이죠. 그러니까 옛날 닷컴 버블하고는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나만 해도 지금 한 달에 몇십 달러씩 내고 쓰잖아. 챗GPT, 퍼플렉시티. 물론 퍼플렉시티는 어디 그 이벤트 해갖고 무료로 지금 이제 프로 버전 쓰고 있는 겁니다만
제미나이 쓰고 있고, 감마 쓰고 있고, 우리 커서 AI 쓰고 있고, 베오3 이도 쓰고 있고, 노트북 LM도 쓰고 있고, 타이캐스트도 쓰고 있고, 노래. 우리 회사 쓰고 있는 거 한 8개인가? 그쵸. 그리고 이른바 그냥 사이트에서 결제해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토큰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도 있잖아요. API 방식으로 하는 거. 그것도 계속 나가. 그러니까 이미 우리한테는 비용이지만 그 회사들한테는 수익이고 AI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AI가 아직도 시작을 안 했다고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다 아는 피지컬 AI. 뭐 우리가 주변에 자율주행차, 로봇 봅니까? 아니 못 보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테슬라 초창기에. 우리 주변에 테슬라 차량 돌아다니기 전까지는 투자해도 된다. 근데 이제 테슬라 차 엄청 많잖아요, 주변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 휴머노이드로 볼 거냐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변에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자율주행차 돌아다니기 전까지는요, 이 AI 투자는 전 계속 할 거라고 보거든요. 또 하나 진짜 큰 시장이 나왔어요. 이거 좀 얘기하면 안 돼. 성인물? 그겁니다. 성인물. 인터넷 시장이, PC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성인 시장이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인터넷에 대한 수요가 더 빠르게 급격하게 올라온 거죠. 근데 이거는 뭐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인간의 본성 비즈니스예요. 인간의 본성 비즈니스. 왜 3B라는 건 절대 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뷰티, 비스트, 베이비. 이거 광고 시장에서 절대 지지 않는 거 세 가지.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뷰티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열리면 기존에 생성형 AI 있죠. 뭐 텍스트 이런 거 주고받는 거 무료로 쓰던 사람들도 유료라면 안 쓸 거야 하던 사람들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성인물 돈 내고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생성형이야. 그리고 나랑 막 대화가 돼. 그러면 그 음지에 있는 지하 경제 규모만큼 이제 그 일부만 성장을 해도 저는 오히려 그게 AI 시대 엄청난 촉매제가 될 거라. 휴머노이드 로봇도 마찬가지. 성인을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 저기 한 그 영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은 어마어마할 거라. 어떻게 투자합니까? 아니 어떻게 투자하는 샘 알트먼 얘기했잖아요. 오픈 AI도 성인용 그 생성형 그 AI에 한다고 할 거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샘 알트먼이? 안 할 것 같습니까? 무조건 합니다. 근데 그 정도 되면 진짜 인간이 설 자리가 진짜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방적기가 도입이 돼서 증기기관이 도입이 돼서 프린터기가 들어와서 컴퓨터가 PC가 생겨서 스마트폰이 생겨서 인터넷 때문에 인간의 설 자리가 줄어들었어요? 인간은 또 뭔가를 한다니까요. 근데 다만 AI는 훨씬 더 큰 바람이긴 한데 이걸로 인해서 대체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옵니다.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요. 근데 분명히 이걸 이용을 해서 훨씬 더 그 큰 회사를 차려나가는 사람들 분명히 나올 거고. 근데 이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면 돼요. 근데 1인 창작자 시장도 되게 커지고 있고. 근데 이거는 분명히 대체되는 사람 나와요. 화이트 칼라부터 잘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모든 AI 영화의 끝은 디스토피아예요. 유토피아처럼 보이는데 디스토피아로 가요. 이게 근데 저는 그게 또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나 같은 사람은 뭘 해먹고 살아야 될까? 그걸 보면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당장은 AI를 통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지만 저도 제 아이들,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 답답하죠. 그래서 요즘에 주말에 코딩 애들하고 영화. 자주 보는 게 그거예요. AI 관련된 영화 많이. AI 기업을 소유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저는 우리 유튜브에 돈 맨날 14,900원씩 내잖아요. 알파벳 투자하는 게 해지하는 거다. 우리는 구글 이것도 영상 몇 분이 보실지 모르겠으나 구글이 알고리즘으로 띄워줘야 우리는 또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알파벳 투자의 해지가 되는 거고 오픈 AI 나중에 상장을 하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죠. AI 기업에 투자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무거워진다. 어쨌든 AI 되게 관심들 많으실 것 같아요. 버블이다보다도 얘기가 되게 근데 이게 버블 논쟁이 이야기가 나오고 한켠에서 경광등을 계속해서 켜주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봐요. 그거 없이 모두가 다 한 방향으로 달려나갈 때가 진짜 무서운 거죠. 지금 한쪽에서 계속 거품이다. 과열이다. 근데 엔비디아도 그러다가 130달러 넘었을 때였나? 150달러 넘었을 때였나? 고점 대비 막 주가 엄청 떨어진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젠슨 황이 뭐라고 했어요?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라고 했는데도 시장이 꺾일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빅테크들은 어때요? 그때 한번 딥시크 쇼크가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조금만 어떻게 해서도 GPU 덜 쓰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방향하고 빅테크들이 실제 보여주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컴퓨팅 파워에서 뒤처지면 다 죽으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냥 말로 AI 미래가 올 거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마나 쩐을 투자하고 있는가를 보면 저는 답 나온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게 어디까지 지속 가능하냐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빅테크들은 그걸 봤잖아요. 구글이 검색 시장을 어떻게 다 먹었는지. 근데 AI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이게 왜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카톡을 쓰고 있잖아요. 친구들 다 카톡 쓰잖아. 그럼 나만 안 쓸 수도 없고
나만 얘들아 라인 쓰자 됩니까? 안 되잖아.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카페 이런 것도 다음에서 막 네이버로 넘어갔잖아요.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근데 과연 AI도 그럴까? 혼자 다 먹을까?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피규어 AI는 이제 뭐 독자적으로 한다고는 합니다만 오픈 AI 거 안 쓰고 피규어 AI의 독자적인 AI를 탑재한 그 피지컬 AI 로봇, 어디는 그 XAI를 담은 옵티머스 로봇, 어디는 뭐 챗GPT를 담고 있는 무슨 로봇, 어디는 또 뭐냐 뭐 퍼플렉시티를 담은 로봇 있을 수 있어. 근데 얘네끼리 안 통해요? 통하잖아. 야 너는 XAI니 나는 챗GPT라 너랑 말 못 섞어? 해? 아,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하잖아. 영어 할 거 아니에요. 로봇끼리. 한국어 할 거 아니에요. 로봇끼리. 나의 코딩은 쿠다로 돼 있기 때문에 넌 AMD GPU로 돌아가니? 난 너랑 말 못 섞어. 겸상 안 해? 이럴 겁니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시대, 검색 시대의 독점과는 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모든 기능이 또 합쳐진 AI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문화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화권 다 공존을 하듯이.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선진국이 나오고 아직도 후진국이 있는 데도 있겠지만 저는 거기서 갈릴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한두 개의 LLM이라든지 AI 서비스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 죽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계속 경쟁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데이터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피규어 AI 로봇을 데려다가 집에서 청소도 시키고 빨래도 시키고 막 했어. 근데 얘가 나중에 보니까 훨씬 더 그 고등한 생물체 같은 로봇이 옵티머스에서 나왔어. 바꾸고 싶어. 못 바꿀까? 무조건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얘한테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 같은 게 있겠죠. 우리 집 세탁기 어디 있고 내가 설거지하고 나는 어떤 색의 컵을 좋아하고 아침에 커피는 뭘로 마시고 오후에 마시는 차 종류는 뭐고. 근데 그게 iOS에서 안드로이드 넘어가는 건 더럽게 불편하잖아요. 안드로이드에서 iOS에 넘어가는 것도 백업 때문에 내가 구글 포트에 있는 거,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것 때문에 못 넘어가듯이. 근데 과연 로봇이 그럴까? 피지컬 AI가 과연 그럴까? 내가 이 로봇한테, 자율주행 차한테 지금 차 바꿀 때 내비게이션 즐겨찾기 사실은 다시 입력하는 거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에 내가 개인정보와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정보, 컴퓨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시 옮긴다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피지컬 AI한테 야 지금까지 피규어 AI 그래 고생했고 너는 이제 저기 폐차장으로 가. 새로 나온 옵티머스 3 데려올 거야. 그래서 왔어. 얘가 처음부터 어버버버버 되고 있을까? 모든 걸 다 다 알지 이미. 세탁기 저 삼성 거 쓰고 계시네요. 건조기 LG 거 쓰고 계시네요. 아 이분이 이렇게 여는 거 뭐 버튼 여기 있고. 안 될까? 전 될 거라고 봐요. 기업 입장에서 옮기기 어렵게 그럴 수 있겠죠. 계속 쓰- 근데 반면에 그 중에서도 애플처럼 폐쇄적인 애들이 있을 거고 오픈해서 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고 가장 폐쇄적인 게 오픈 AI라고 하잖아요. 그 진영이 분명히 나뉠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 진영은 오픈, iOS는 폐쇄지 이런 것처럼 선두주자는 폐쇄형으로 가는 거고 우리 것만 써 옮겨가지 마. 후발주자들은 오픈해서 가지 않을까? 저부터도 당장 로봇은 쓰고 싶거든요. 광고 볼 때랑 좀 다른 게 명확하죠. 우리 주변에서 AI로, 그러니까 AI 투자로 큰돈 번 사람 말고 AI 기업으로 지금 투자 자금이랑 막 흥청망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무슨 뭐 구글, 메타 이런 데 얘기고 우리는 하드웨어 기업들이나 좀 이제 HBM 이런 걸로 수혜를 보는 거지. 2000년에는요, 저는 그때 기자 생활하기 전이었는데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인터넷 기업인데 신생 기업인데 테헤란로에 사무실 하나 차려놓으면요 투자금 엄청 받아가지고 법인카드 한도가 없었대. 속된 말로 하룻밤에 룸사롱을 3군데씩 다녔대. 몇백만 원씩 긁고 여기서 또 술 먹고 또 가는 거야. 법카에 한도가 없어서. 그 정도로 막 돈과 흥이 넘쳤던 시절이에요. 거품이었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뭐 처음에 새로운 기술을 얘기했던 그 다이얼 패드 같은 게 인터넷 전화잖아요. 우리 지금 카톡으로 하는 보이스톡. 그게 한참 후에 실현은 됐으나 그 당시에는 너무 멀리 갔고 모두가 다 될 줄 알았죠. 근데 그때랑은 지금이랑은 너무 다르죠. 그때랑 비교하면 안 돼요. 결론은 AI 시대에 해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투자는 해야 된다. 거품의 종지부를 찍어주세요. 거품론의 종지부. 거품은 지나봐야 합니다. 거품 한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그 흥에 취해 있느냐를 보면 되는데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산업의 사이클과 또 이제 투자 시장의 사이클은 좀 다르기는 한데 항상 주식 시장은 더 크게 반영을 하고 더 과하게 반영을 하고 예전에 리스크님이 알려준 건데 버블은 산업을 만든다. 버블은 기술을 남깁니다. 2015년이었나? 한미약품 몇 배 올랐을 때
그때 막 바이오 엄청난 붐이 일었죠. 셀트리온으로 엄청난 부자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뭔가 막 바이오 거품이 일기는 일었어요. 근데 한번 꺼졌죠. 근데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가 대부분 어떤 종목들이에요? 바이오죠. 인재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물론 이제 의대 가는 것도 있지만 신약 개발하고 있고 막 항암제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한 번의 거품은요. 인재가 모이고 투자금이 모이면 제대로 된 산업으로 나타나고 그게 우리가 이제 닷컴 버블 이후에 그런 걸 이제 또 IT 시대에도 만났고 AI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 과거만큼의 거품은 또 아닌 것 같아요. 해서 오늘도 항상 옆으로 좀 많이 셉니다만 야식 잡설이 와이스트릿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대 부탁드립니다. 뿅!